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외신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장기간의 파업 때문에 우려가 컸었던 전기차 기업들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다만 그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져온 기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미시간에 있는 이 공장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규모가 줄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렇게 배터리 공장 투자를 줄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수요에 대한 우려가 뒤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포드 그리고 GM이라는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이요. 최근에 노조와의 갈등 끝에 그 봉합점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부터는 다시 새로운 생산에 들어갈 것이고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이 포드에서 드디어 미시간에 짓고 있었던 배터리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인 전기차 굴기를 위해서 포드가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선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드에도 우려가 있었죠. 바로 최근까지 중국 기업과 같이 손을 잡고 배터리 합작 공장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바로 CATL이라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 왔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에서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배터리 사업을 한다라는 측면은 정부의 방침과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그 결과 포드는 CATL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공장을 짓는 것도 중단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다가 파업까지 겹치면서 포드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모든 것들이 중단된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포드 측에서도 섣불리 공장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지는 못한다. 투자 규모를 줄인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고용 인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 공장에서 2,500명까지 고용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중에서도 약 800명 가량이 줄어든 1,700명을 고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 생산량도 연간 4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 규모도 23만 대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전반적인 투자를 줄이고요. 고용 인력을 줄여 나간다. 이것에 대한 것은 바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초에 투자될 금액은 약 35억 달러 정도였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을 추정해 보건대 20억 달러까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120억 달러를 대규모로 투자해서 전기차 회사로의 완전한 전환을 꿈꾼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의 포화 성장, 과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이제부터는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포드 입장에서도 섣부른 투자만 계속 늘리는 대신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공장의 확대 규모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포드는 켄터키주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지을 예정이었었는데 이 역시 현재로서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업계 소식 포드에 이어서 또 스텔란티스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텔란티스는요, 이번에 유럽에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짓기 위한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서는 CATL과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 중국 기업과 손잡는 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규제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텔란티스는요, 유럽에서 전기차 자동차를 더욱더 많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국 기업 CATL과 손을 잡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바로 저가 배터리면서 효율성이 매우 높은 중국의 CATL이 가장 잘 만드는 배터리 중에 하나인데 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유럽에서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스텔란티스는 이 중국 기업 CATL과 손을 잡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ATL
이스라엘과의 조인트 벤처 형태를 띠면서 향후 협작 투자 형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50대 50 정도로 지분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장을 짓고 어디에 공장을 짓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향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배터리의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만큼은 중국 기업만한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정부의 눈치는 봐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싸면서도 효율을 낼 수 있는 자동차는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이중고에 있는 상황, 기업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지 그러한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전기차 기업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전통차 제조차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드는 공장 투자의 축소를, 또 스텔란티스는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국내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에서도요, 여러 IT 기업들의 선전이 돋보였던 가운데 현재 또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암호화폐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 비트코인이 더욱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도권 안으로 현물 ETF 상품까지 들어오면 이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이제 우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의 규제 내용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오고 있는 기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이낸스가 지금 벌금으로 40억 달러를 지불했고 대표는 사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이 바이낸스 사태로 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시는 것처럼 사임을 결정을 했고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들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인물이 바로 자오창펑, 이 바이낸스의 창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계이고요. 그렇지만 기업 자체는 중국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왔었죠. 최근에 몰락을 한 미국 기업인 FTX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을 제외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 거래소를 운영했던 것과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FTX의 위기에 대해서 자오창펑이 줄곧 주장을 했었고요. 실제로 FTX가 무너지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로서 바이낸스의 입지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다시 연글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는 위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했고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벌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조건부로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재무부와 법무부는요, 21일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 그리고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현금으로 4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인들만 잘 활용할 수 있게 됐었어야 되는데 이 바이낸스의 거래소가 자금을 세탁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사에 나섰고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지적됐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이슬라믹 자하드와 같은 이러한 테러 단체들의 자금들이 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된 것이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북한 그리고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여러 가지 제재가 필요한 대상, 그리고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제재를 해왔던 나라와 조직에 대해서도 거래 행위가 확인됐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무려 166만 건이나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바이낸스가 이러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이 전무했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수십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향후 앞으로는 미국에서 이 바이낸스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중단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 바이낸스가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는 입지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바이낸스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자, 어제도 예고해 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 주가는 생각보다 잘 오르지 못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제가 금방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어제 종가와 거의 동일하게 마감을 했고요. 이제 개장을 했겠네요. 개장한 이후에 이 주가 흐름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하락했고 매출과 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 다소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실적 내용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시장 전망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의 흐름은 오히려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 현재의 주가가 이미 이러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해 주신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하고 올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 나왔는데요. 3분기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배, 약 206% 상승한 18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가 161억 달러였습니다. 이보다 무려 20억 달러나 높은 성과를 냈다는 거, 이 시장에서 쉽게 나오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이 무척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6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의 실적 순이익은 9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3.71달러의 EPS를 기록할 만큼 이번 순이익도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성적표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별 그리고 사업 부분으로 보면요. 게임 부문의 매출이 81% 급증한 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에 게임 부분이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주요 먹거리였습니다. 게임 그래픽 개발 업체, 반도체 업체로서의 엔비디아 이름값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AI 부문을 주력으로 한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폭증한 279%나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14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8억 달러인 게임 분야의 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I 붐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졌고요. 이 칩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매출 부분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치는 높은 상황,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선반영된 주가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까지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점, 향후 주가를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엔비디아의 기록적인 실적과 또 그와 관련한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